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9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 좀 쉬고, 사실 뭐 방송할 게 없죠. 방송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고, 월요일날 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못하면서 느꼈던 거, 주도는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은 어떤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그거에 반하는 그 유튜브가 또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 채널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 오늘 좀 요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설프고, 사람들이 이 돈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거 또 말이 맥히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돈이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경제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만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를 빗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주돈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과히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그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의 어떠한 금융, 이 어떠한 자유, 그죠? 이런 거를 돈에 대한 어떤 제약 없이 인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역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사람 책을 보면요, 다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이 돈이 돌아가는 흐름은 매번 똑같거든요. 그죠? 이제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처럼, 그런 어떠한 그거를 빗대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더라 대충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투자를 하면 과히 실패가 없다. 주도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은 이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직까지 곧버스니까 그 곧버스 여기 그냥 다 때려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곧버스에서 비중 조절만 좀 할 건데 뭐 주식에 관한 얘기는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주돈이 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 이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다 왜 하방을 열어놔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다른 데 가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돈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궁금하시다 한다 그러면 요 채널을 보세요. 첫 번째 이게 3주 전에 나온 거거든요. 요게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걸 꼭 보세요. 현대자동차 노조, 그죠? 이거 나오죠? 현대자동차 노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금 임금 협상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타결이 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딱 보면 이 노동조합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대차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완전 거꾸로 됐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지금 이게 꼭지예요. 꼭지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이거 진짜 만약에 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그 연구개발부터 해가지고 투입되는 돈, 그 다음에 생산되는,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판매되는 돈, 그 다음에 거기서 광고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이런 한 기업의 돈이 움직이는 흐름만 봐도 있다고 얘기 못하죠. 그죠? 전문가가 아닌 주돈도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방송이 나온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일하는 노조원들이 한 4만 명 된다는데 이 사람들 임금 인상을 안 시켜주고 이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여기 막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뭐 자동화를 시켜라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대자동차 망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자동차 가격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현대자동차가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위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방송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아주 나쁜 방송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벌써 이거 보세요. 3주 지났는데 68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주도는 주식을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벌써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다 죽어라 죽어라 이런 댓글이에요. 현대차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죽어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차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운영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센티브라는 걸 다 나눠주겠죠. 직원들한테 일을 잘했으니까. 이 노조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으니까. 현대자동차 장사 잘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강성노조가 뭐가 있었냐면 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0년도 이 전만 해도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연봉도 엄청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사람들 보고 우리는 빗대가지고 귀족노조라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그죠? 이 사람들이요, 임금 많이 받게 해줘야 돼요. 임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죠? 아니, 돈은 사람이 쓰는데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돈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임금을 잔뜩 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 그러면 연구개발비 이런 걸 다 빼내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이게 우리가 어디서 이 모순이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그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수 시장이 큰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있을 수 없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현대차에서 만약에 돈 달라 그런다 그러면 응원해줘요.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돈 많이 주세요. 저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3주 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그죠? 15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 요구하는 게 46%. 잠시만요. 제가 그거 한번 뉴스 한번 따올게요. 그 뉴스를 안 따와가지고. 빨간 거 들어왔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뉴스를 보니까 요게 9월 18일 날 올라온 뉴스거든요. 요거 18일 날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무리 전미 자동차 노조라 그래도 각 그 기업마다 이게 이제 그 조율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요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요구했던 거는 46% 인상이에요. 그죠? 2년에 걸쳐가지고 처음에 20%는 그냥 올려주고, 26%는 그냥 올려주고, 지금 당장 올려주고, 그 다음에 4년에 걸쳐가지고 5%씩 인상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대충 읽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인상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현재는 36%까지 낮아졌고, 웬만한 기업들은 20% 선에서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부분 파업, 공장별로 파업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얘네는 이래요. 여기에 지금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하는 겁니다. 이 임금 인상, 그러면 임금 인플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플레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물건값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물건값 올라가는 데 대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사줄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임금이 안 올라가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비싸진 물건을.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거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제인들도 이걸 싫어하지 않아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재벌이 있잖아요. 그죠? 재벌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도 안 올라가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제가 그래서 매경이나 한경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 신문 봤다 그러면 주식해서 필패예요, 필패.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럼 미국 애들이 지금 46% 올려달라 그러면 미국 회사들 다 망했겠네요? 뭡니까 이게? 그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주돈이 어느 면에서 틀렸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저하고 반대되는 상황? 맞아. 이거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과해. 임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을 낮춰야 돼. 차 가격 절대 안 낮춰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꽤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투자를 좀 해가지고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신기술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3만 명, 4만 명 하던 지금 그 현대자동차 노조 인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3만 명, 4만 명 고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지를 않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자동화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싸졌습니까? 안 싸졌어요. 가격 절대 안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은요,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가격을 내리는 거는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세상 망한다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원치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왜 노조원들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냐는 거죠. 이걸 누굴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재벌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주도는 또 여기서 너무 길게 열변을 토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감을,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월급이 연봉이 2천, 3천인데 얘네는 왜 1억씩 가져가? 안 돼. 니네들도 가져가지 마. 막 밑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려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배가 아파가지고 밑으로 막 끌어내려. 이게 보세요. 댓글이 3,000개나 달리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지금. 이거 보고 나서. 그죠? 이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봤는데 이거 보고 나서 이 박스권이다. 왜? 과거에 이랬으니까. 과거에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할 때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 신문에 조금 나오고 끝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호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진 않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이다.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힘들다. 요거에 반대되는 거. 가지고 요거를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에 반대되는 게 방금 전에 나왔어요. 아침에 잠깐 보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면 좋다. 이분이에요. 그죠? 윤재성 CIO? 윤재성 이 CIO가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옛날 얘기만 해요. 과거에 어땠고. 나는 이런 패턴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워렌 버핏도 나오는 책이 본인이 쓴 책은 아니지만 다 내용이 과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내가 왜 투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지금 당장 카카오에 투자하세요, 무슨 네이버에 투자하세요, 현대차에 투자하세요, 삼성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책이 그런 내용의 책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지금 뭐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예요. 브로커예요, 브로커. 책팔이, 광고팔이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옛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는 이렇게 움직였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요거. 요것도 이제 방금 전에 올라왔거든요. 요게 강 박사의 세계 경제 스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객관적으로 경제학자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학자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걸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죠? 그죠? 근데 경제학자가 주식을 하면 망하는데 세상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어떠한 시스템, 알고리즘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개 방송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돈이 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냐?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주가가 떨어졌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이 막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피크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월봉으로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피크, 그죠? 2008년도, 9년도 주가 떨어질 때 여기가 부동산 피크였어요. 그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다가 2006년도부터, 그죠? 여기는 빠지고 2006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빵 올라갔죠? 그죠? 여기가 피크. 그죠? 여기 한번 피크, 여기 한번 피크. 두 번의 피크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 건 빼놓고 당장 최근에. 그러면 이 피크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임금 인상이 있었어요. 우리 2003년도에, 여기가 2003년도거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2003년도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카드 사태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때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요게 걸쳐가지고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 나올 거예요. 데이터 나옵니다. 요런 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국은행 들어가셔도 되고.
요게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금이 보통 이때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상으로는요, 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략 한 20% 정도 임금 인상 그 상승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그죠? 매년 1천만 원씩 올라가가지고 연봉이 지금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한 3년 전에 5천만 원인데 지금 8천만 원이 됐어. 아, 8천만 원이 좀 심하지. 저기 한 6천만 원? 한 6,500만 원? 5천만 원인데 한 6천만 원, 6,500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러면 집부터 옮겨요, 사람들은. 왜? 먹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차 바꾸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어?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내가 24평짜리 사는데 월급이 올랐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은행에서, 그죠? 규제가 좀 풀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평에 살았던 사람이 32평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들을 많이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죠. 2006년도, 8년도까지 우리 집값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때까지. 그죠? 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사람들 소비가 많아지니까 경기가 다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확장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임금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줄잖아, 임금. 다, 그거 정리해고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금융위기 때.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월가 사람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명퇴 받고, 은행원들 명퇴 받고, 환율은 고환율에 쓸 돈은 없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쭉 빠지죠. 그게 언제까지? 16년도까지. 그죠? 주가도 안 올라가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금리가 거진 제로 금리로 갈 때까지 빠지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런 거 한 거예요. 그죠? 임금.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2007년도, 8년도 요 끄트머리 있잖아요. 요 끄트머리 부동산 경기 요 화랑일 때 요때 아까 전에 요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족노조. 이때는 막 조선도 까고 다 깠어요. 그죠? 이때는 파업도 지금보다 더 세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보통 현대자동차 파업 들어가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진짜 기업이 굉장히 큰 어떠한 손해가 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알아봤어요. 공부했죠. 이때는 제가 자동차 쪽에 좀 투자할 때라서 공부했더니 미리 다 만들어 놓은대요. 다. 이제 파업을 며칠 할 거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회사하고 다 이게 서로가 짬짬이라 하는 거야. 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 파업 이거 했는데, 야, 그거 못 올려줄 텐데, 그럼 파업 며칠 정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열흘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열흘치 미리 빼내. 전에부터, 뭐, 한 달 전부터 미리 재고를 막 쌓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를 늦게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미리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잔업특근 쩔라 시켜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파업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정 수준에서 또 그거 타결안 만들고 뭐 하고 요새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로는 파업이라는 게 부담이 되니까 무파업 파업 안 하고 임금 협상했다 이런 걸 또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현상으로 막 돌아가고 현대자동차 파업했나요? 파업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죠? 굉장히 원만하게 한 거예요. 근데 졌다고 이런 뉴스들이 있다고 나오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잘 했는데 그죠?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외국 같으면 지금 저기 전미 자동차 노조 거기서 파업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가지고 단상에서 이거 마이크 들고 얘기한다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유튜브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 주식이 안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 폭락이야. 이 뉴스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에 갇혔다. 첫 번째 힌트예요 이게. 두 번째 부동산 상승할 때가 우리 바로 재작년이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도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임금 인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쪽에서? IT, 바이오, 카카오 초봉이 6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카카오톡. 판교에 있는 카카오톡 거기에 취업하면요. 임금이 6천만 원. 그죠? 생각보다 이때 임금 인상이 굉장히 셌어요. 이게 언제부터 세졌어요? 2016년부터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갑니까? 임금 인상이 되는데. 그잖아요. 쓸 돈이 넘쳐나는데.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부터 옮긴다니까, 집부터. 응? 그게 이제 피크가 온 거예요. 이따고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피크예요. 부동산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저런 뉴스가 해마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현대차가 가장 강성 노조고 규모도 크고 뭐 르노라든지 무슨 뭐 GM이라든지 얘네들 이제 외국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파업이라는 거를 거진 안 하고 진짜 그 르노라든지 GM 이런 진짜 옛날에 삼성이라든지 대우 시스템만 해도 파업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기아도 똑같고 그죠? 안 해요. 파업도 안 하는데 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끝났다. 부동산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 순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임금 인상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이런 방송이 나왔을 때 이 뒤에 야로가 없겠습니까? 현대차에서 그냥 이런 방송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박수 쳐주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뭔가 있지. 그죠? 아니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야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은 못하겠지만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없겠지만 그죠? 있다고 쓰면 안 되죠. 이런 유튜브라든지 요새는 이제 10년 전만 해도 신문 기사에 어마하게 도배가 됐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주도는 박스권을 생각을 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요 두 방송, 요 방송 보시고 요 방송 보시면 저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훅 오실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방송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어저께 미국장이 끝났죠. 미국장이 끝났는데 제가 뭘 봐야 된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딱 눌려 있잖아요. 1,300원, 1,400원대에서 딱 눌려 있는데 그냥 봐도 딱 눌려 있는데 그죠? 문제가 여기서 떨어지질 않고 여기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 여기서 계속 환율 이제 그 방어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 이게 경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어느 순간에 환율 방어를 못 한다 그러면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을 보는 것보다 뭘 봐야 되는데 달러 지수. 그죠? 달러 지수. 달러 지수 지금 이렇게 상단에 딱 걸려 있는데 이게 더 뻗쳐 나갈지 뻗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에 횡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안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왜?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는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런 기업들은 마진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미국도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만 전 세계, 그죠? 공장들을 전 세계에 뿌려놨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못 버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간다? 아니 모르겠어요. 올 말 내년부터는요. 미국장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 팔 거 아니에요. 전기차들 미국에서 만들어서 다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임금 인상, 인플레에 대해서 저렇게 걱정하면서도 괜찮다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할 거예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내수가 탄탄하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내수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의 활성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 내수 활성화라는 게 단적인 예로 딱 하나예요. 우리는 딱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딱딱딱 100만 원씩 이렇게 찝어줬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잖아. 경기 어땠어요? 엄청 좋았죠. 그죠? 그게 바로 소비거든요. 그게 내수예요. 그럼 내수 시장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확대를 안 시켜. 왜? 재벌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방송들을 내가지고 내수 시장을 확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재벌도 자기네들 뱃속에다가 돈을 간직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세수 펑크 났죠. 그죠? 재정 적자나게 생겼어요. 난리 났어요. 메꾸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했다가는 금리 터져요. 그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주식만 조금 해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경제에 대해서 알아 하는 주돈도 이 정도 감도 있고 이 정도 눈썰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이걸 모를까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저 관료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죠? 딱 하나입니다. 재벌 때문에 그래요. 재벌 때문에. 재벌은 자기 뱃속에 돈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던 뭐하던 상관이 없어요. 자기 뱃속에 돈만 들어오면 돼요. 기업만 유지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박스권이다. 그게 바로 이때예요. 제가 이제 박스권을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이고 주봉으로 봐야지. 그죠?
여기죠. 12년도부터 요 주봉입니다. 그죠? 요 박스권. 아, 요걸로 봐야겠다. 맞네. 그죠? 요 박스권이에요. 보세요. 1800에서 2200이 이걸 넘지 못해요. 그 중간에 1900에서 2100,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고, 이걸 넘어나지 못, 이게 1900에서 2200을 넘지 못하는 이 박스권이 12년, 1년, 2년, 3년, 4년 동안 온 거예요. 버진 5년, 17년도 초까지 5년 동안 이 박스권에 갇힌 겁니다. 예. 그래서 주도는 이제 뉴스라고 해야 되나? 기사, 유튜버, 저 방송 하나 딱 보고 나서 이제 박스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만 하는데 이 박스권이 오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더 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돈 더 많이 법니다. 네. 왜? 박스권에 갇혔다는 게 나오잖아요.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떨어져.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롱으로 사는 거는요 두렵지 않아요. 숏을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숏은 언젠가지나 깨지니까. 그죠? 이 세상은 경제라는 거, 돈이라는 거는 확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플레가 기본에 깔려 있잖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작살을 내가지고 디플레이를 만들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안정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물가가 다시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오름 상태에서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면 가격이, 제가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쿠팡에서 2,500원, 3,000원 하던 짜파게티 5개 한 묶음이 5,000원이에요. 더블이 올랐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임금도 그 정도 올라야지 이걸 사 먹을 거, 짜파게티를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비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박스권에 갔었을 때는 딱 하나예요. 바닥에 오면 사면 돼. 막 1800? 근처에 왔다?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 사놓고 기다려. 더 떨어져? 아유, 상관없어. 1700, 1500 상관없어요.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올라간다니까. 그죠? 이 근방에 오면 사들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근방, 이렇게 라인이 잡히잖아요? 요 근방에 왔다 그러면 슬슬 팔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과감하게 고퍼스는 100% 때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떠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고퍼스 때리기는 굉장히 힘든데, 롱 때리기는, 레버리지 때리기는 근처에 왔다 그러면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한번 이게 추세예요. 추세 타고 올라가면요, 끝도 없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상승이요, 짭짤해요. 이거 이제 이 코스피 기준이에요. 저는 레버리지 사니까 더블로 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14. 그러면 28%. 요거 중간만 먹어도 요거 상승할 때 10%는 먹는다는 거죠. 그죠? 돈 벌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 꼭 보세요. 보시고 요거 좋아요도 꽤 많이 18만이네. 18,000. 18,000이네. 좋아요 18,000. 나는 싫어요 눌러야지. 이게 18,000. 18,000명은 좋아요 눌렀잖아요. 그죠?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은 적어도 저는 이 구도 이거 본 사람들, 우연치 않게 본 68만 명 중에 2분의 1은 이거에 공감한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댓글 단 사람들, 이 댓글 단 사람들, 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발, 돈이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그 원리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무슨 정년퇴직을 60세에서 무슨 현대자동차에서 64세로 미뤘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정년퇴직 자체를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없어. 인구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정년퇴직을 없애야 됩니다. 계속 돈 벌게 만들어야 돼요. 늙어서도 끊임없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돼요. 왜? 주돈처럼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식해서는 돈을 못 벌어.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게 3,000명이 지금 댓글에 있다고 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있겠어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논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끊임없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대신에 규제를 어디서 가하냐면 60세 이상 운전하면 이게 조금 눈도 안 좋고 막 그러잖아요. 운전 못하게 하는 거예요. 60세 이상은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그죠? 오히려 저는 이 생각까지 해요. 한 70세? 60세, 70세, 80세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그 이상은 투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가 점점 위축되거든요. 소비를 더 활발하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그거는 전문가들이,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그쪽에 분야의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백날 뭐 애들 안 난다고, 안 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출산 대책 세운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조를 넘게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현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지금 60대, 70대, 80대가 우리 지금 나라를 만들어 오는 기본 근간이에요. 옛날에 산업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해가지고 노동운동 이런 거를 했던 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임금을 지금까지 많이 올려놓고 임금도 많이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주식 가격도 올려놓고 경제도 이만큼 좋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짜장면 가격이 옛날에 500원일 때 일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10,000원이잖아요. 임금이 안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금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죠. 돈을 많이 쓰게끔. 그죠? 대신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규제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운전을 잘 못하신다? 택시비 반값 할인해가지고 택시 타고 댕기시라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제 혼자의 생각이고 요건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제 혼자 이것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들으면 또 혼나요. 제가 이런 얘기 술 먹다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빼놓고 이전에 요런 거 우리 임금은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는데 아니면 전문직,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가를 올려야 돼요.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천천히.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화랑이 돼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 딱 하나죠. 재벌. 그죠? 재벌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재벌 옹호하면 안 됩니다. 재벌만 사라진다 그러면 미국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박스권에 갇힐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어디냐? 나왔잖아요. 1차 상단. 그죠? 2차 상단 2,600. 딱 어느 선에 오고 있죠? 그러면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 될 거예요? 뭐 이런 데 걸린다든지 이런 데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진폭이 한번 폭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제가 이제 뭐 고퍼스 탔다 그러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빙해서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졌다가 또 한번 폭등했다가 또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단 하단이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에 갇힌다. 이게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주돈이요 또 혼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에는 굉장히 져야 되는데 왜 주돈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꾸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주돈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책팔이, 정보팔이, 광고팔이한테 자꾸 당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저 아까 이제 댓글 2,000명, 3,000명 썼잖아요. 다 당한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